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별로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외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혼자인 나를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지레 겁을 먹습니다. 예전부터 혼자 영화를 본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하면 주변에서 심지어 부모님조차 왜 혼자 다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같은 직장 생활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가는 경우 동료들에게 왕따로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지낸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며 타인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고독과는 다릅니다. 독일의 학자 폴 틸리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듯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혼자 있어도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며 혼자인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젊었을 때 인간관계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상대를 굳이 맞춰야 할 필요도 없어지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혼자 산책하고 독서하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바느질을 하는 등의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들에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즉 사람을 만나 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혼자 고독을 즐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혼자 잘 지내는 분들에게 정말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인연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사실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려 있지만 사실 그 속에 혼자 있는 듯한 소외감이 드는 것을 느낀다면 이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유치원부터 직장 생활, 모임 등에서 만난 사람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두 친구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들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친구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진정한 친구라 부르던 친구 중 정말 한두 명만 남아도 많이 남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나를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게 놔두고 인간관계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싫어서 혼자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는 등 자기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고민이 있다면 공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게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민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고민을 듣는 입장에서 친구의 고민이 내가 봤을 때는 고민이 아닐 수 있고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공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누군가의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식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어쩐다 해도 만약 자식을 안 가진 입장에서는 친구의 말이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에 의도에 관계없이 친구의 고민에 질투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을 느껴야 하거나 고민이 있는 친구를 위로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친구를 만나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혼자 지내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찾는다면 이것만큼 외롭고 힘든 건 또 없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다면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실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 내에서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나랑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뿐 절대 타인의 말에 상처받거나 타인의 말을 곧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신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평가할지 알 수 없고 지금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난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이 했던 조언을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의 일부만 듣고 상황을 판단해 그들의 생각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은 진정 여러분들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은 당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타인은 나만큼이나 내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성격이 어떤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절대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타인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타인의 조언은 단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조언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 말이 내 선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들었을 때 타인의 조언이 별로면 그것을 굳이 계속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나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은 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나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딱 맞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에게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오로지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내 선택을 따를 걸 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그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판단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남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줏대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과도하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위한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공원에 가서 산책도 잘 다니고 혼자서 쇼핑도 하고 카페, 영화관, 심지어 식사까지 혼자서도 잘합니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 유난히 뭔가 채워지고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대개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반대로 의미 없이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심지어 공허하고 재미없는 무의미한 손실로까지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1, 2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혼자 방에서 유튜브,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음식은 배달로 쉽게 시켜 먹으며 집 안에만 있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취미생활하며 혼자 즐길 거리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굳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사람들은 만나면서 생기는 상처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안정되고 더 자유롭고 뭐든지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여행도 어느 장소 딱 정하지 않고 눈치 봐가지 않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간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집안에서, 집 밖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외로울 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히려 이쯤이 되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해질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불규칙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루틴이란 어떤 것을 평소에 하는 방식, 정해진 대로 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 행동들을 특정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입맛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는 꼭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측면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그것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집안을 정리하거나 외출을 하는 시간까지 정해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책을 읽는 시간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안정감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틴은 자칫 반복적이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루틴 있는 삶은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첫째로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루틴이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하루를 더 적은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억력 측면에서도 노인의 규칙적인 습관은 가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까먹지 않고 제 시간에 복용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일상이 되면 가족들이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생활 루틴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을 따로 빼놓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걷기와 같은 루틴을 넣는다면 새로운 장소에도 가볼 수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식사는 언제 하고 내 취미 생활은 언제 하는 것이 제일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고 나와 제일 잘 맞는 루틴을 만들게 된다면 인생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굳이 혼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편하고 좋긴 하지만 가끔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친구나 가족이 생각날 수 있고 좋은 관광지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가 얻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사람을 종종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만나면 기가 빨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먼저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선을 넘지 않고 자신도 친구에게 선을 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놓는 사이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친해져서 잘해주면 결국 이용만 당하고 선을 너무 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포함됩니다. 너무 가깝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친구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주고 자기 자신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장소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친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일 피해야 할 것은 친구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려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 쓸 돈을 친구에게 미리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굳이 맞닥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친구가 있더라도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로 주거, 의료, 식사, 건강관리, 여가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후의 실버타운에 사는 것은 노인들의 꿈일까요? 악몽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특히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을지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를 놓고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가서 살자, 저기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돈만 잃고 몸만 골아버리기 십상이거나 10억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인기 좋은 실버타운은 대기자가 많아 평균 2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침구는 매일 뽀송뽀송하고 삼시세끼 고급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이웃인 데다가 수영장,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곳.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교통 체증 없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곳은
낙원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호텔식 실버타운에 들어간 70대 초반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 방문했던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습니다. 내부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소극장의 도서관,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에 방문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의 와인바까지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를 들으며 이웃 친구와 늦도록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서둘러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라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홀가분해졌다 그래요. 첫 몇 개월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실버타운 안에 있을 때는 호텔 같은 방 안에서 많이 지냈고 시설을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이용하기보다는 외출해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하기 바빴기 때문에 여전히 방문객처럼 지냈습니다. 입주 후 들뜬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기엔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하게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소위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 이런 하소연을 했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내고 그런 데 들어가서 사냐? 호텔은 그냥 여행 가서 잠깐씩 다녀오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내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도 않아. 나도 아파트를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온갖 식당들이 한 빌딩 안에 있고 헬스클럽의 병원에 목욕탕에 커피숍과 슈퍼마켓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 정도는 건물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래. 그래, 당구장도 있다야. 너네 실버타운에 치과 있어? 응, 우리 건물에 치과도 있어. 이 70대 부부는 실버타운 생활 2년 만에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이고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입니다.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설마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핫 이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는 실버타운이 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실버타운이 노인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었다.
아내와 별거한 77세 남성의 말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요?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요?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노인 83%, 내 집에서 늙고 싶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경희대 디지털 에이징 연구소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해봤더니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돌봄, 식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32%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노쇠한 노인의 경우엔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6%로 건강한 노인 31%보다는 높았습니다. 신예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황혼 별거한 70대 남자가 고른 새 집.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2년살이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 욕탕, 휘트니스 클럽 가라오케, 극장, 마사지룸, 도서관, 당구장.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요 씨는 3년 전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셰프 음식도 금방 질려 결국 집밥.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6천만 엔, 약 5억 3,400만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9만 엔, 약 169만 원씩 냈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라이브 하우스인 로프트를 설립한 록 음악 전문가입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트로트 듣는데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2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노천 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1억 3천만 엔, 약 11억 6천만 원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옥살이에 우울해져 2년 만에 퇴소.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카모가와시는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억 엔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유턴했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1,000만 엔, 약 8,9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마TV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2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 전 한국에서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나온 80대 할아버지는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2번째가 실버타운이고 3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저질의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야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분명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채소를 키우며 조용히 살지, 사람들 많고 병원, 지하철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지낼지, 자식들 염려 안 끼치고 남은 여생 잘 보내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가 살던 지금 이곳이 좋아도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좋은 실버타운의 경우 들어가려면 2년 이상 대기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후회한 80대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강씨 할아버지는 이제 남은 여생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강씨 할아버지의 생각이 뒤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명대 출신 교수, 박사들은 물론 의사,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하나같이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리에 있다면 할아버지는 그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그냥 혼자 마음 편히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가 제일 좋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도 다른 곳들과 다르지 않게 사람들끼리 모함하고 왕따를 시키고 권위의식의 고집불통, 이기주의까지 있을 건 전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 주먹 다짐도 있어 경찰차가 출동했던 적도 있고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할머니에게 찝쩍거리다 남편 할아버지에게 들켜서 실버타운에서 공개적으로 혼쭐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의심하는 노인도 많아 실버타운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서서 봉급이나 축내지 말고 일하러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거들어. 이런 식으로 미운 직원이 눈에 띄면 괴롭히다. 기어코 그 직원을 내쫓기도 했지요. 자랑은 기본이었습니다. 왕년에 내가 경찰서장이었네. 내가 신문사 기자였는데, 내가 세무서장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별이 몇 개였는데, 내가 옛날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첩보부 대장이었다 하며 별의별 괴짜 노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마음씨가 곱지 못한 노인들은 어디를 가나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 곁으로 와서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며 가뜩이나 가방끈이 짧았던 할아버지의 속을 확 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에 빨리 실증이 난 할아버지는 반년도 안 돼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만 났고 당장 짐을 싸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채고 싶었지만 시설 측은 이미 건설비, 운영비로 전부 들어가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돈도 몸도 묶여버렸습니다. 앞서 강씨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처럼 이기적이고 탐욕도 많으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자식, 남편 또는 아내 자랑 외에는 대화 주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실버타운에도 정말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텃세 심한 곳이 있는 것처럼요. 이를 보면 어딜 가나 불평불만 많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후에는 인생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자연식 해먹고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며칠은 좋지만 나중에는 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식사 걱정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실버타운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하는 아내분들이 더더욱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식사가 질리는 게 제일 고충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의 음식의 질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나라 미국에는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머리를 잘 쓰지 않은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실버타운에 들어갈지 말지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비 오는 날 김치 부침개 부쳐 먹고 청국장 끓여 먹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사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요가, 명상 걷기 등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동호회나 공연,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성격상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말년을 보낼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경우 월 평균 25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곳은 입주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한 분들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실버타운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도 평생 살 것이라 생각해 결정하기보다 조금 경험해보고 안 맞으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건,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급형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삼성 노블 카운티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 30평의 집에 1인이 입주할 경우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60만 원이며 1인 기준 생활비는 15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식대는 별도이고 1인당 6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노인 한 명이 삼성 노블 카운티에 거주할 경우 월세, 생활비, 식대를 모두 더하면 월 280만 원 정도이고 계약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들어가는 생활비는 1억 정도가 되며 같은 기준으로 부부가 들어갈 시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니 만약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대신에 노인복지 주택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주택이란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주거, 의료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노인복지 주택은 크게 민간 분양 노인주택과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으로 나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매매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통 식사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평균 들어가는 월 비용은 15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반면 공공임대형 노인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조건과 신청 방법은 네이버 혹은 구글에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신청이라고 검색해 본 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는 4에서 6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 주택 39개소에 입소한 인원은
전체 고령 인구의 0.1%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년 계층의 수준에 맞는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년에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 주거 시설의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양로원 혹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 식사나 청소, 세탁 보조, 공동 취미 생활 공간, 응급시 필요한 의료 시스템,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등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상복합 고급 실버타운도 대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도 참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겠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실버타운을 적응을 못해서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종합하여 꼭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이 평안한 마지막 거처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